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주제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미국의 AI 칩 수출 규제가 점점 강해지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뭔가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새로운 칩 개발 소식이 있던데 그 배경이랑 의미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안녕하세요. 엔비디아의 이런 움직임은 단순히 한 기업의 전략 수정,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중 기술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미칠 파장이 꽤 클 수 있거든요. 규제가 점점 심해지는데 기술 리더십도 지키고 싶고 또 시장 점유율도 놓치고 싶지 않고 이 사이에서 엔비디아가 어떤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지금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 정부가 또다시 중국을 겨냥해서 AI 칩 수출 통제를 강화했죠. 특히 그 화웨이의 자체 칩, 어센드를 딱 집어서 문제 삼고 심지어 이걸 쓰는 것 자체가 규제 위반이다. 뭐 이렇게까지 명시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어느 정도 성능 이상의 칩은 수출 못한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특정 기업, 딱 화웨이 칩 사용 자체를 문제 삼은 거죠. 이건 엔비디아 같은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폭이 더 좁아졌다는 의미고요. 게다가 포괄적인 규칙보다는 나라별로 협상해서 통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기존에 내놨던 그 중국 시장용으로 성능을 좀 낮춘 칩 있잖아요. H20 같은 거요. 이걸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젠슨 황 CEO가 직접 이걸 언급하기도 했고요. 네, 맞아요. 젠슨 황 CEO가 직접 이야기했죠. 이전 세대 칩 설계인 호퍼 아키텍처 기반으로는 더 이상은 미국의 규제를 피하면서 동시에 중국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칩을 만들기가 어렵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성능을 계속 낮추기만 하는 방식에는 좀 분명 한계가 있다는 걸 시인한 거죠. 기존 H20 전략이 사실상 좀 벽에 부딪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방향을 튼 게 최신 아키텍처인 블랙웰 기반이다 이거군요. 근데 블랙웰 기반이라고 해도 성능 제한은 어쩔 수 없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뭐랄까 타협 이게 이루어질 걸로 보시나요? 네, 핵심은 그거죠. 규제 상한선은 넘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은 유지해야 한다. 현재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이 새로운 칩은 B200 같은 최상위 모델보다는 당연히 성능이나 데이터 처리 속도, 즉 대역폭이 좀 낮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메모리 기술인데요. 보통 고성능 칩에 들어가는 더 빠르고 비싸지만 전력 소모가 큰 고대역폭 메모리 HBM 있잖아요. 네네. 그거 대신에 성능은 조금 낮지만 그래도 효율적인 GDDR7 메모리를 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HBM 대신 GDDR7이라 성능은 좀 손해보더라도 규제 기준 맞추고 또 뭐 생산 비용 같은 것도 고려하겠다는 걸로 읽히네요. 혹시 또 다른 기술적 변화는 없을까요? 커OS 같은 고급 패키징 기술을 쓸 거냐 말 거냐 이것도 관심사죠. 여러 칩을 이렇게 쌓아 올려서 성능을 확 끌어올리는 기술인데 이것도 혹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그 엔비디아 고유의 칩 간 통신 기술인 NVLink 같은 건 유지하면서 아키텍처 자체의 효율성을 강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능 제약이 있더라도 우리 소프트웨어 생태계랑 아키텍처 자체가 우수하니까 이걸로 승부하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듣고 보니 미국의 규제가 어떻게 보면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엔비디아도 이 경쟁 구도를 상당히 의식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젠슨 황 CEO 스시로도 화웨이를 아주 강력한 경쟁자라고 인정했잖아요. 네. 실제 중국 내에서는 미국의 규제가 워낙 불확실하니까 아예 자국 기술을 선호하는 움직임이 점점 강해지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로서는 성능이 좀 낮아진 칩으로 이런 현지 강자들과 싸워야 하니까 이게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죠. 중국 시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다른 움직임도 있었죠. 상하이의 연구개발센터, R&D 센터를 새로 짓는다는 계획도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상하이에 R&D 센터를 짓는다는 건 아무래도 현지 인력도 좀 활용하고 또 중국 고객들 요구에 더 빨리 대응하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핵심적인 칩 설계 기술 같은 아주 중요한 지적 재산권은 미국 본사나 다른 해외 거점에 유지하면서 기술 유출 위험은 최소화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화 노력과 기술 보호 사이에서 되게 미묘한 균형점을 찾으려는 거죠. 그렇군요. 현지화 노력과 기술 보호 사이의 균형이라. 실제로 중국 시장이 엔비디아한테 얼마나 중요한가요? 비중이 어느 정도 되죠? 상당합니다. 지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중국 본토랑 홍콩 매출 합쳐서 약 17억 단다 정도였거든요. 이게 전체 매출의 13%나 됩니다. 13%면 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규제 틀 안에서 사업을 계속할 방법을 찾는 게 엔비디아한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결국 엔비디아는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 또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규제 맞춤형 혁신이라는 정말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성능은 규제를 넘으면 안 되는데 경쟁사보다는 좋아야 하고 또 동시에 자기들의 핵심 기술 리더십은 지켜야 하고 굉장히 까다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블랙웰 기반의 새로운 칩 전력이 과연 성공할지, 그리고 이게 또 TSMC 같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들의 4나노 공정 수요 같은 공급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수출 규제 강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지키기 위해 기존 호퍼 아키텍처의 한계를 좀 인정하고 최신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의 맞춤형 칩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이 중요한 전략 변화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복잡한 기술 문제와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고 또 성장하기 위해 얼마나 끊임없이 고민하고 적응해야 하는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네, 핵심은 엔비디아가 규제라는 제약 속에서도 어떻게든 기술적 우위, 그리고 자신들이 구축해온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바탕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지키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미중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또 기술이 어떻게 더 발전할지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전략은 또 계속 변할 수 있겠죠. 그 결과가 글로벌 AI 산업 전체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